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전체적인 수업이 오늘부로 이제 완료가 되고요. 어, 거의 한 3개월 정도 했었죠. 8월, 9월, 10월에서 11월 달까지 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머신러닝 부분부터 해서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날 수업은 이제 저희가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머신러닝 부분은 이제 확률과 통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는 적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는 이제 기초 통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개념으로 하는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초 통계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뭐 성과 보고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 사항들을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기초 통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죠. 예, 기초 통계라고 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통계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이제 자료를 뭐 데이터겠죠. 뭐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석하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불확실성한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이제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어떤 사회 현상이죠. 사회 현상을 수치화해 놓은 거를 우리가 통계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데이터적 관점을 좀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자료 수집,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전처리, 그다음에 분석,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예측이나 분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 통계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보면, 우리가, 어, 전체, 그죠?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모집단의 전체를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집단을 샘플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한 경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 통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쓰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뭐 또는 과학 객관적, 이렇게 얘기하겠죠. 판단을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모집단의 표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집단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자, 포퓰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그죠? 우리가 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되겠죠. 뭐 울산시면 울산시 전체. 그죠? 이렇게 되는 이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울산이라고 하면 울산 이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가 없죠.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샘플,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조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울산 전체를 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조사자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오면서, 데이터 형태에 오면서 예전에 이제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수조사 개념으로 많이 바뀌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이나 어떤 것들이 많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표본 조사보다 전수조사 개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 통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표본 집단이잖아요. 표본 집단을 추론해서 모집단을 판단하는 건데, 이게 이제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확률 이론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이제 통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탐색하는 거죠. EDA라고도 하는데 데이터 탐색인데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특성을 파악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성을 파악한다. 자, 자, 모집단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알았으면 일단 이제 다음 표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은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 축출된 모집단의 일부죠, 일부. 기본적으로 저희는 무작위 축출을 기본으로 하죠. 기본적으로 무작위 축출이 원칙입니다. 이 전체에서 일부분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이 일부분을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탐색하고 이 결과를 모집단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작위 추출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제 층하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층하를 좀 두긴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뭐 만약에 전체 인구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대에 대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나이대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하고 싶다라면 뭐 10대에서 몇 명, 20대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나누어서 하지만 요 뽑을 때 10대에서 몇 명을 뽑을 때는 무작위를 기본으로 하죠. 20대에서 뽑을 때 무작위. 요 부분을 우리는 층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 축출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이 표본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모집단을 추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표본 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집단으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층화, 기본적으로 층화 개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를 100명의 100명이 있으면, 그죠? 이 중에 10명을 추출한다라고 보고, 또 한 번 더 추출할 때는 다시 이분을 넣고 또 섞어서 무작위를 할 건지, 이 사람을 빼고 90명에서 또 10명을 뽑을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적으로 논의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다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기본적인 개념이죠.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전체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에서 축출된 이 표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뽑는 과정, 이 표본 추출이죠. 샘플링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통계량, 표본 통계량이라고 해서 뭐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분포,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뭐 표준 편차,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같다라고 보는 거죠. 표본의 통계량이나 이 모집단의 통계량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본 통계량이고 통계적 추정이라는 말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뭐 통계적 기본에 대한 통계적 학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시는 게 이렇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보면 자, 가설. 그렇죠. 가설을 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술 통계. 기술 통계가 있고, 2번 추론 통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의 실제 현상이죠. 실제 현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하죠. 실제 현황이지만 결국 뭐다? 데이터의 특성.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쓰겠죠. 기본적으로 쓰는 내용이 이제 요거죠. 평균, 뭐 분산, 뭐 표준 편차,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이제 평균이 있죠. 중앙 집중식이라고 해서 이제 평균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평균이 있으면 결국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 데이터의 어떤 이제 중심에 있는, 그죠? 중심화 경영이죠. 중심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지 같이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분산과 또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면 어떤 데이터 수치가 있고 데이터 값이 있고요. 평균 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편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이 분산이고 여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 편차, 이 평균을 기반으로 한 어떤 데이터들에서 실제로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의 실제 형태죠, 상태, 실제의 모습, 실제의 형태 또는 특성을 분석하는 원리가 이제 기술 통계입니다. 사실적 데이터, 객관적 데이터 현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두 번째 뒤에 얘기하는 추론 통계는 표본을 통해서 이 모집단을 추론하는 어떤 통계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뭐 다양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술 통계에서는 데이터의 뭐 분포 여부, 최소에서 최대값, 민에서 맥스까지 최대값이 존재할 거고요. 요 안에 있었던 범위, 그죠? 당연히 평균이 존재할 거고요.
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오겠지만 평균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갔을 때, 그쵸?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뭐 연봉을 평균 연봉을 따질 때 일부 몇 명이 너무 액수가 높은 거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 몇 부류가 너무 높은 연봉을 가지면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평균의 중심성이 그죠? 이 중심화가 조금 문제가 생기죠. 뭐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앙값이죠. 중앙값이라고 해서 중앙값은 1부터 10개의 데이터다. 그러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의 값. 그래서 누가 크든 말든 상관없이 그죠? 데이터의 개수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통계량 수치라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량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형태, 그죠? 특성들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추론 통계입니다. 자, 추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가설을 세운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내용들이 어떤 가설이죠. 어떻게 있을 거야? 라는, 그죠? 뭐, 남자와 여자가 같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을 세우는 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죠. 어떤 사항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가정. 그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크게 기무가설이라고 하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무가설은요, 우리가 H0라고 하고, 영가설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차이가 없다. 또는 같다. 그쵸? 자, 남자, 여자의 평균 키가 같아. 그죠?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기무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그죠?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기무가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의미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귀무가설은 남녀 간 IQ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여기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의 형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설을 정의를 확실히 해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집, 표본 집단을 통해서, 표본 집단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를 비교해서 모집단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요 부분에 있었던 실제 요 부분 표본 추출이죠. 표본 추출. 전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쓰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작위 추출이라고도 했지만, 무작위 추출 안에서도 뭐 확률적 표본 추출이든지, 뭐 비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 확률적 표본이라는 게 아까 이제 층화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이제 층화 형태로 따라서 뭐 단순 무작위냐, 뭐 계통이냐, 층화냐, 군집이냐, 뭐 이렇게도 나누긴 하지만, 그죠? 이 확률적이죠. 확률적 표본, 확률적 표본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작위, 그 다음에 층화, 군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확률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임의로 그렇죠?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특정 대상을 딱 집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는 비확률적 표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률적 표본이 기본이긴 하지만 연구자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비확률적 표본도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걸 연구의 개념을 따르면 이건 이제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양적 연구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특정 계층에 딱 거기에 대해서만 뽑아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집단과 표본, 그다음에 표본 추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뭐 기술 통계량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가설이 어떤 거다 알면 일단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설의 내용에 따라서 뭐 서술형 가설, 뭐 관계형 가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가설 제가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서술형 가설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와 같이 서술 형태의 가설, 관계형 가설은 만족도는 점포 재방문 영향을 미친다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문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술형 가설은 남녀 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관계형 가설은 이제 비방향성과 방향성. 그렇죠? 만족도는 점포 재방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판단하는 거와 만족도는 점포 재방문의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또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족도라는 건 점포의 재방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재방문은 만족도에 따라서 그렇죠. 만족도는 재방문에 따라서 정의 방향으로 적용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방향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형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런 거죠.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체중이라고 어떤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녀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체중은 남녀 체중 평균값이죠. 남녀는 체중 평균이 달라. 평균의 체중에 대한 평균값이 다르다라고 그냥 수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한다라기보다는 자, 체중은 체중 평균은 성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 추론, 뭐 가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이 체중에 미치는 거, 그죠? 평균에 미친다기보다는, 체중이, 그죠? 체중이, 성별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뭐 서술형이냐, 관계형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용어의 차이,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제 개념 잡으셨으면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표본을 우리가 축출할 때, 이 표본 축출이죠. 이 표본을 수출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표본 오차라고 하고요. 이 표본 오차에는 이제 비표본 오차와 표본 오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비표본 오차냐, 표본 오차냐. 표본 오차라는 건 결국 생각하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전체를 조사하지 않는 거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그렇죠? 요 중에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그렇죠? 요때 발생하는 걸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집단의 전체가 아니라 이 특정 부분을 표본으로 추출할 때 생기는 걸 표본 오차라고 하고요. 비표본 오차라는 건, 표본이 아니죠.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라고 했지만 실제로 표본 오차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표본 축출에서 생긴 오차고 비표본 오차라는 건 표본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표본이 그러니까 아닌 거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생긴 오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떤 형태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통계학의 종류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학, 그렇죠? 기술 통계학이라는 건, 자, 수집된 데이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수치나 도표, 그렇죠? 분포, 빈도, 뭐 백분율, 평균, 뭐 그래프 등,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값, 형태, 를 얘기하는 거고요. 추리 통계, 뭐 추론 통계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수치를 추정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 이제 T 검정, 뭐 분산 분석, 희귀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릴 거냐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여러 가지 형태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처리하겠죠. 그렇죠?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보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를 통해서 저희는 뭐예요? 지식을 갖는 거죠. 이, 이 과정에서 나왔던 이 데이터의 정보죠. 그렇죠? 데이터라고 그냥 생각하면 뭐 온도가 뭐 10도야, 20도야, 30도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정보라는 건 뭐예요? 아, 10도니까 추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날씨가 많이 덥다, 더워졌다, 그쵸? 뭐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과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더워졌기 때문에 옷을 뭐 반팔을 입어야 돼, 뭐 아니면 선풍기가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쭉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인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저 현상을 파악하고 이 현상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IKW라고 하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축적하고 지혜를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의 한 방법이라고 하고도 하고 요거가 우리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됐나요? 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척도가 나옵니다. 척도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척도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등간 척도, 그다음에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자, 명목 척도는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뭐 개발부, 영업부, 뭐 이렇게 그쵸? 특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명목 척도를 대부분 이제 우리가 범주형이라는 말을 쓰죠. 범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 척도. 자, 얘를 마라톤으로 표현하는데, 서열 척도의 가장 기본은 1학년, 2학년, 뭐 3학년, 4학년.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방법, 순서적 특성이죠. 1학년이면 낮은 거, 2학년 높은 거, 3학년 높은 거,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등간 척도. 자, 관찰자의 양적 차이를 측정해 균일한 간격. 자, 이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 좀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를 나누는 개념 중에, 이거예요. 균일한 간격.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이, 이 간격이 동일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만족도 점수를 만약에 5점, 4점, 3점 이렇게 주면 요 사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 만족도라는 것도 서열척도도 있을 수 있어요. 1점이면 뭐 1이면 높고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특별하게 주진 않지만 요게 그래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서열척도와 등간척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격의 수량화, 그렇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양적 차이, 순서적 특성, 이런 개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죠.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에, 그러니까 등간 척도죠. 0을 포함. 그죠? 자, 나이나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긴 절대적 0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율, 우리가 이거를 연속형 범주라고 합니다. 요거를 범주형이라 목록형 범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나이, 몸무게 이런 것들이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성별도 있지만 성별, 그다음에 뭐 혈액형, 그렇죠? 뭐 혈액형,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직업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수치화할 수 없는, 그렇죠? 수치의 의미가 없는 단순의 대상 구분. 자, 그래서 서열 척도는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력,
뭐, 뭐 초대절, 대절, 뭐 고절 뭐 이런 식의 어떤 학력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서열척도에도 만족도도 우리가 학에 따라서 만족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족도의 어떤 이제 매우 만족, 만족, 그렇죠? 뭐 보통 불만족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요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서열척도는 이 대상 간에 이 대상과 이 대상의 이 차이, 이 간격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 거를 서열척도. 등간척도는 균일한 간격.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순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목록 간의 일정한 간격. 그걸 등간척도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척도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이제 넣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척도를 하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 척도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측정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질적 변수와,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질적 변수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어떤, 양적이라는 건 어떤 수치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수치화되어 있는 거고, 질적이라는 건 어떤 현상,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수적이라는 거와 형태. 이렇게 보면, 자, 질적 변수라는 건, 질적 변수는 이런 거겠죠. 면목속도, 남자, 여자, 뭐 지역, 뭐 성별,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죠. 등간척도도, 뭐 해당할 수 있긴 하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등간척도보다는 서열척도, 그죠? 이런 것들도 여기에는 질적에는 명목과 서열, 그죠? 여기 요만큼보다 네, 질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만큼이 이제 뭐냐면 이제 양적 연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치화되어 있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구조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척도나 뭐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적 형태에 해당되는지, 양적 형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수치화한다라는 건 좀 어렵겠죠. 얘는 간격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시는 게, 우리가 이제 형태에 따라서 좀 나눠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명목척도라고 했어요. 자, 대상을 구분한다. 확인할 목적. 숫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로서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저희 남자를 뭐 1, 여자를 2로 하든지, 남자를 0, 여자를 1로 하든지. 그쵸? 저희 타이타닉에 보면, 그쵸? 사망을 0, 생존을 1,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특정한 형태로 하지만 이게 수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죠. 수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자, 양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서열척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력. 그죠? 서열척도는 대상의 크기나 순서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 그죠? 자, 대상의 비교 우위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 학력, 직급, 뭐 좋아하는 순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척도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어디에 해당했다? 아까 질적 변수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척도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걸 이걸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 그죠? 간격 척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속 일정하죠. 균일한 간격으로 나눴다. 그렇죠? 대상의 속성에 대한 차이를 균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 척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 크기 양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어떤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등간 척도의 개념하면 만족도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수치가 올라가면 그렇죠? 어떤 형태가 올라가는 대상이 올라가는 형태를 쓸 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수치가 증가하는 방법. 그래서 5, 4, 3, 2, 1이 아니라 1, 2, 3, 4를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쓰게 되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척도의 번호가 증가할수록 만족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쵸? 숫자는 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척도 간 간격의 일정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술적인 계산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비율 척도. 그죠? 키, 몸무게, 뭐 시간,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 0을 가진다. 등간 척도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절대 0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키, 몸무게, 시간, 수입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응답자가 커피 점유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 비율 척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라고 이제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아요. 0. 그러면 절대 0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족도, 우울 정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 절대적인 0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족 점수를 1점에서 5점 이렇게 줄 수 있긴 하겠죠. 우울 정도 마찬가지로 일대 0이 존재하는 건 2등 아니죠. 이건 뭐예요? 등간 척도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목함수 우리가 이제 척도의 기분, 척도의 방향에 따라서 일단 얘기했고요. 여기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척도에 따른 변수라고 해서 범주형 변수와 연속성 변수라고 해서 자,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범주형에 속하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연속형 변수에 속한다. 그쵸? 여기는 질적 변수. 그쵸? 여기는 양적 변수.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통계를, 그죠?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죠? 그 예측 변수라고 해서, 그죠? 또는 선행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프레딕트 바이레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베어리블, 그 다음에, 자, 어센던트 베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라는 건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 그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저희가 x라고 하고, 종속 변수는 y라고 합니다. 그죠? x축, x값, 그죠? 이게 독립 변수, y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이제 이런 이제 확률과 통계 뭐 이렇게 배울 때,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 그다음에 영향을 받는 변수, 그래서 x와 y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척도에 따른 이제 기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자,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X죠. X고 얘가 Y, 이 영향을 주는 거고, 여기가 받는 거죠. 둘 다 범주형 변수. 그죠? 명목과 서열일 때 카이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고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고, 독립 변수가 연속일 때는 판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예요. 자, 그리고 범주형 변수죠.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아노바, t-테스트, 그죠? 아노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생각해보면 t-테스트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의 차입니다. 이렇게 보죠. 두 집단의 평균의 차고, 이게 세 집단 이상. 일대 안 와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범주형 변수란 건 뭐예요? 두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녀, 이럴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A형, B형. 그렇죠? 뭐, O형, AB형. 이럴 때 이제 안 와봐겠죠? 그럼 연속형 변수는 뭐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체중이야. 그러면 종속 변수가 되겠죠? 뭐 성별이 체중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체중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체중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가 연속형일 때가 t-테스트, 아노바, 마노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 다 연속 변수일 때, 요때 쓰는 게 상관 분석, 회귀 분석입니다. 날씨가 있고요. 그렇죠? 온도라고 보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올라가. 판매량. 그죠? 둘 다 연속형이죠. 이럴 때 쓰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둘 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둘 다 연속형일 때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범주형일 때는 카이 제곱. 그 다음에 연속형 범주가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일 때 뭐다? t-테스트 아닌가. 이게 반대가 되면 판별 분석이죠. 독립 변수가 연속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류 예측할 때 분류 예측이죠. 분류 예측할 때 가장 이런 부분이죠. 그 연속형 변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범주형을 판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그냥 써놓은 거고요. 자, 자, 이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빈도 분석 또는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고요. 빈도 분석은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상치를 찾는데도 좀 분석하다 되어 있어요. 자, 기술 통계는 빈도 분석과 비슷하지만 주로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여러 가지 함수를 쓰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차트가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라고 하죠.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는 말을 쓰는데 박스 플롯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전체의 민과 맥스 사이에 자, Q1 4분위 쓰죠. Q1 그다음에 Q2, Q3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분위 수가 되는 거죠. 이 Q2가 뭐죠?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 Q1이 요 중앙값에서 요 사이에 있는 가운데 그리고 4분의 3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이거를 IOQ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1.5 높여서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죠? 4분의 수에서, 그죠? IQ는 Q1에서 Q3에서 Q1을 빼준 값을 IOQ라고 하죠. 자, 거기에서 빼준 값의 1.5배를 이상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기술 통계는 주로 이제 연속형 검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평균, 뭐 그다음에 뭐 중앙값, 뭐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대표적으로 빈도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히스토그램. 그렇죠?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산전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박스플라, 그 다음에 삼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는 이제 하는 거니까, 그쵸? 평균을 내고 뭘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평균량 있죠.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평균, 수치가 나올 거고요. 표준 편차, 분산, 외도. 외도의 표준 오차, 첨도, 첨도의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계량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외도와 첨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외도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천,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치우치는 거와, 또는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치우치는, 그죠? 0을 기준으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죠? 그래서 외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첨도라는 건, 첨도라는 건, 우리가 전기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죠? 자, 또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느냐. 그죠? 아니면 완만하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첨도라고 합니다. 기준값을 3이라고 얘기하죠. 기준값을 이제 3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8에서 마이너스 8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량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형성, 형태,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쵸? 생각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0이라고 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을 때 정기 분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자, 그요 안에 데이터들이 밀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쵸? 밀집돼 있는 형태를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첨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쵸?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숫자가 0부터, 뭐 1에서부터 100이 있는, 110이 있는데, 이쪽으로 치우쳤다는 이건 뭐예요? 높은 값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개수는 많지 않겠죠. 개수는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 높은 수치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죠? 하지만 더 많은 개수들이 낮은 개들이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형태 또는 반대로 첨도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모여 있는 거죠. 분산의 형태가 더 모여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퍼짐 정도,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첨도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량을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의 형태를 판단합니다. 자, 개수 통계량이고요. 자, 이제 그 얘기들을 쭉 이제 나온 거예요.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제 히스토그램 형태를 보면, 그쵸? 차트 형태를 보면 이런 거겠죠. 어디에 더, 자, 간단하게 수치를 보면
메뉴가, 그쵸? 뭐 이쪽에, 분위기가 이쪽이 많더라. 또는 연령이 이쪽이 많더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확실히 이렇게 되면 뭐예요? 20대와 30대 사이에 많은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나이가 많아질수록 찾는 양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걸 통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차트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것들은 예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에 따라서, 그죠? 평균이 여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 값이 여기잖아요. 여기 가장 높은 값이 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평균이죠. 뮤. 그쵸? 근데 이제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쵸? 왼쪽으로 더 치우쳤다라는 건, 어쨌든, 외도는 왼쪽으로 더 높은 거, 마이너스 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이쪽에 분포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이 제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변수가, 그렇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범주형일 때, 그렇죠? 두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그렇죠? 혹은 상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자, 하이 제곱은 모두 범주형일 때요. 두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그러니까 독립적이란 게 뭐예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같은 상관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죠.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차 분석과 혼용되어 사용되나? 그렇죠? 두 변수 간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표로 제시하는 기법인 반면 카이 제곱은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제공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별 간 선호하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는 차이가 없다. 뭐, 그다음에 성별 간 선호하는 커피 전문점의 브랜드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개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일단 판단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차표에서 잠깐만 간단히 보시면, 표를 이제 해석하는 거에 간단히 보시면, 자, 성별의 기도 빈대가 있고요. 그쵸? 빈도가 있고, 브랜드 성별중. 그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사, B사, D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도수죠. 일단 빈도수고. 그죠? 이거는 이제 기도 빈대니까,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성별 중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별과 브랜드명에 대한 빈도, 기대 빈도, 성별과 브랜드명의 각 셀에 퍼센트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별에서는 남자 집단의 경우 A사가 46명, A사가 46명, 그렇죠? 그다음에 퍼센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카이 제곱 검정은 그렇죠. 그다음에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진다.
그죠? 그래서 기대 빈도는 17.16에서 여기서 어떻게 판단했다? 그죠? 유의 확률이 7.12. 그러니까 그 유의 확률보다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p-value가 더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습득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어떤 검증을 하잖아요. 검정을 하는데 검정에 대한 이제 p-값, p-value라고 하죠. p-value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온 값이에요. 나온 값인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의 추론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이라는 걸 둔단 말이죠. 실제로 얼마만큼의 관련이 있는지 유의 수준이라는 걸 하는데 이 유의 수준이 0.05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크면 이 유의 수준보다 이 p-value가 커. 그렇죠? 그러면 기무가설, 그렇죠? 우리가 기무가설인 것을 채택을 하는 거고요. 얘보다 작아.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의 확률이, 그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양측 검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저희는 유의 수준이라는 건 어떤 추론에 대한 기준값,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검정 방법을 통해서 나온 값이 p-value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양한 형태로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유의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서도 제가 뭐 1.5류냐, 2.5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유의 수준이 아니죠. 기무가설이 참인데 그럼 참을 해야 되는데 대립가설 채택하는 경우. 그렇죠? 2.5류가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그렇죠? 기문가설을 선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1.5류냐, 2.5류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0.05보다 크냐, 작냐. 우리가 나온 p-value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검정. T검정은 대표적인 이제 평균의 비교. T테스트, T검정. 1표본, 독립표본, 대응표본이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아까 이제 T검정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독립변수가 범주형이야 하고요. 종속변수가 연속변 범수한다. 자, 범주형이라는 건 뭐였어요? 범주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별, 뭐 혈액형 이거였죠? 연속형 범주라는 게 뭐예요? 뭐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이런 거겠죠? 자, 독립변수가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가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확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차이가 없음, 차이가 있다. 그죠? 차이가 있음, 차이가 없다. 있음, 없음. 그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1표본이나 이제 표본에, 그죠? 단일 표본과 1표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T검정에는 단일,
그다음에 대응. 이 두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대응이라는 거는 대응 표본이죠. 동일 집단의 사전 사후. 그렇죠? 약 복용 전과 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두 건의 평균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자, 복지를 적용한 다음에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아. 이 대상은 동일 대상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사전 사후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두 집단의 평균 비교. 대응은 어떤 사후라고 해서 형태를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는 직접 어떤 한 것보다는 개념을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족도 나오는 것들은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 분산 분석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세 개 이상, 그죠? T 검정과 마찬가지로 평균의 차이, 그죠? 똑같고요. 자, 집단이 세 개 이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원웨이, 투웨이, 다변량 이렇게 해서 형태로 나눠줍니다. 자, 원웨이는 두 개의 독립변수, 하나의 종속변수. 이원 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 다수의 종속변수. 하나의 종속변수와 이런 분산. 그렇죠? 하나의 독립변수가 원웨이, 두 개가 아노바, 투웨이, 그 다음에 다수가 다변량.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뭐 설명했던 거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판별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가 연속형 범수이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그렇죠?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는 y 변수인데 이거 범주형이에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연속형일 때. 자, 종속 변수의 범주가 그죠? 종속 범주가 2인이면 이분형. 두 집단의 판별 분석이면 3 이상일 땐 다중 판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분류죠, 분류. 자, 이건 하나의 예니까 예를 들면 접근성, 서비스, 분위기 만족, 연령 이런 것들이 결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판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온 값의 영유의 확률은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관 분석은 자, 두 변수, 물론 다 연속형 범수입니다. 둘 다 종속이나 독립이 모두 연속형일 때, 그렇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기법으로 선형적인 상관관계,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자, 피어슨 상관계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있고요. 자, 이렇게
선형 관계를 이야기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x와 y 이렇게 있었을 때 x가 증가하면 그죠? y도 같이 증가하는 그죠?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 그쵸? 자, 반대로 x가 증가하는데 그쵸? 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y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또 증가고 또 y가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또 여기가 있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오는 거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의의 상관관계. 그렇죠? x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y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의의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양의 관계든 의의 관계든 다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관계가 없다라는 건 생각해 보면 관계가 없다라는 건 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y는 변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강한 관계, 약한 관계, 뭐 상관관계 없다. 뭐 음에 강한, 감에 양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자, 회귀 분석은 자, 다수의 독립 변수가 둘 다 연속형이에요. 둘 다 연속형인데요. 하나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본다. 그렇죠? 다수의 독립 변수. X축, 다수의 X가 하나의 Y. 그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얘기합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은, 실제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회귀 분석이라는 것보다 상관관계 분석이 더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 신뢰도 타당도 뭐라고 해고 신뢰도 분석. 자, 동일한 대상이나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 개념 측정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되는지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 설문지에서 커피 맛, 가격대, 메뉴, 접근성, 서비스, 분위기 등 6가지 만족도에 대한 응답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싶을 때 신뢰도 분석을 한다. 자,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개수가 높다라는 건 개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인 분석, 공분상, 또 혹은 상관관계를 이용한다. 다수의 변수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공통 차원인 그렇죠, 요인을 통해 변수를 설명하는 기법.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줄이는 것. 이게 주 목적이죠. 요인 분석이라는 것. 같은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남녀를 분류하는데, 키와 체중이, 그쵸? 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키만 있으면 체중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물론 뭐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뭐 어깨까지 높이 그렇죠? 그럼 키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피처의 그렇죠. 이 열의 특성을 축소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변수의 소수의 요인을 줄이는 거를 우리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돼요. 변수를 줄여준다. 뭐에 대해서 상관관계 등을 이용해서 또는 공분산을 이용해서 자, 차원 축소란 말을 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마쳤어요.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두 달간 거의 지금 자, 저희가 8월에 전사 교육을 시작했고요. 전사 교육을 시작했고 9월에 핵심 역량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핵심 교육 시작했고 그다음에 10월, 이제 11월 지금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거고요. 자, 오늘 이 수업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전사 교육은 크게 의미를 주지 않지만 9월 달에 데이터 분석에 그죠? 이제 파이썬을 배웠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지금 이제 일정이 바뀌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챗봇 그렇죠? LMM 쪽의 형태를 배웠고 11월 달에 머신러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과정이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 마지막에 내가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업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온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챗봇 개발을 개념으로 해서 그렇죠? 인공 AI DX이기 때문에 그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챗봇을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이죠.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 이후에 이거에 대한 활용을 활용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실지는 그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기간이 필요한겠죠. 그래서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어떤 형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단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남은 시간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2시간 정도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이제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를 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 성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성과 공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구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